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데다가 2년 뒤에 대선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갖는 의미, 또 관전 포인트, 또 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현 전 국립외교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지금 미국 중간선거 시작이 됐는데 현재 투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아직은 그 시간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14시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차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예, 그럼 지금 저기는 5시 38분이거든요. 예. 동부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7시, 그게 오후 5시로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이 출구조사는요, 네. 그 표에 대한 출구조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 끝나야 나오니까 우리가 예. 보통 미국에는 투표지가 굉장히 깁니다. 투표할 때 예. 투표에 결정했던 요소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주요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하. 근데 그 여론조사가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경제에 대해서 어떡하냐, 뭐를 당신이 투표를 결정했나 이런 걸 묻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 재밌는 게 나온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민주당한테는 좀 불리하고 바이든 그 수행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네요. 아, 그러면 지금 뽑는 게 하원 435석 전원을 뽑고 상원 네. 상원이 100석 중에 35석, 주지사도 네, 한 36명, 50명 중에 맞습니다. 뽑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좀 공화당이 조금 우세하고 민주당이 조금 불리한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저 지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네. 그 하원은 확실하게 공화당 우위로 보고요. 네. 상원에서 접전인데 접전 중에서 약간 기우는 것은 공화당으로 기운다. 그래서 자칫하면 상하 양원을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 사례를 보면 보통 이제 중간선거를 이렇게 하면 2년마다 있는 중간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많이 패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처음에 뽑아놓으면 기대가 네. 확 올라갑니다. 아, 잘할 줄 알았는데.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기들이 기대 수준보다 낮아지고요. 아하. 그다음에 뭔가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예. 또 졌던 쪽에서 뭔가 그 현장에 나와가지고 심판에 대한 의식이 꽤 커집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네요. 예. 지난 19번 중간선거에서 13번은 양원을 다 내줬고요. 아, 다 내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7번 중에 6번도요. 예. 6번도 6번 중에. 예. 2002년만 빼고 예. 사실 야당이 양원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딱 한 번만 예. 이 여당이 상하 양원을 다 가져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랬 따지면 19번 중에 한 번 양원을 다 가져가는 예, 여당밖에 없었네요. 그때밖에. 네. 자,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요. 경제 위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학자금 부채 탕감, 뭐 여러 가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보시기에는 유권자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 최근까지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경제였어요. 네. 80%가 넘는데요. 근데 그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엑시폴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그 투표장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46%가 자기 경제 우리한테 자기 생활에 지금 해를 끼치고 있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요. 어렵게 만들고 있다. 36% 정도만 뭐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 이것도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요, 예. 한 5가지 안에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것도 좀 전에 나왔던 그건데, 인플레이션이 32% 결정했다고 그러고 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낙태고요. 세 번째가 범죄. 그다음에 총기 규제, 이민, 이게 다 5대 투표 결정 요소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선거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결과도 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결과가 좀 바뀌거나 예측하고 다르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상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모든 게 잘 되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예상하던 게 모든 게 들어맞으면 이길 수 있는, 경합주에서 다 이겼을 때. 모든 케이스나 변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민주당 쪽으로
운이 가면 이기지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러면 뭐 지금 하원은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예, 민주당 예. 입장에서 상원에서 지금 좀 경합 또 특히 민주당이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네 군데를 얘기하는데요. 예.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아리조나예요. 예. 근데 여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곳 아닌가요? 예, 그거는 스윙 다? 스테이트입니다. 예. 특히 이제 두 군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는 최근에 이제 새 대통령이 다 갔었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었는데 펜실베니아는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인데 2016년에는 트럼프가 힐러리를 꺾었고요. 네. 4년 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었어요. 아이고. 그것도 굉장히 이 작은 차이로요. 박빙으로.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조지아인데요. 조지아는 바이든이 이겼는데 최근에 트럼프 키드라고 얘기해요. 트럼프가 키우고 정치에 입문시켰고 여기는 풋볼 선수 출신인데요. 네. 예, 기존에 있던 민주당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지금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빙이 되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총출동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보도에 따르면 대선 재출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빠르면 예. 오늘 밤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도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선거가 만약에 뭐 공화당 이기는 걸 나오면 거의 이기는 거로 나오면요. 예. 그다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면 자기 탓이고 지면 자기 탓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야, 원래 이제 보도는 14일 정도를 하는데 이게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 예측인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나올 생각을 거의 굳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온다고 해서 네. 과거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재선에서는 거의 경선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나오면 그 경선 프리미엄은 사라지는 거죠. 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경선을 통과해야지만이 후보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선거가 지금 있는 편인데 결국 이번 중간 선거 끝나면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 지금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결국은 이번 2년 전에 있는 이 중간 선거에 따라서 뭐 풍향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은 거의 정말 선거의 나라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이거 끝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공식적인 대선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 이후에 바람이 불겠죠. 그 성패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키우고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많이 승리를 하게 되면 예. 그야말로 정당화되는 거죠. 자기가 와야 민주당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뭐 재선 얘기를 본래 대통령이 이제 2년 연임이니까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출마도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건강 문제라든지 나이 문제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2년의 기회를 줬고 또 4년의 기회를 줬는데 바꾸지 못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가긴 나갈 것이다. 상황은 좀 불리해지겠죠. 좀 코너로 몰리겠죠. 자, 이제 뭐 결과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무엇보다 이번 중간선거가 중요한 게 이 한미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이 전반적인 추세는 그러한데 대선조차도 사실 한반도 문제가 중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대선이 아니라 중간평가이고 아까 보셨듯이 경제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한국 문제가 여기에 변수가 되기도 힘들고요. 누가 이긴다고 해서 한국 문제가 완전히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요. 거의 그대로 갈 것이다 이 말이네요. 우리가 갑자기 누가 공화당이 많이 된다 해가지고 뭔가 정책이 확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보시는데 저희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게 혹시 어느 정당이 좀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국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IRA 자체가 나중에 극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지만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과되고 나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한국차 보조금 뭐 실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막상 통과를 시켜보니까 바이든한테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적어도 이 통상 문제에서는 이 트럼프 2.0이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 막상 또 그렇게 되면 이거를 한국한테 뭔가 유해 조항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그럴까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네. 한국에게 막 우호적으로 다 바뀔 거다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유해 같은 건 있을 수 있지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대북 정책인데요. 이 최근에 북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선거 이전에 핵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느냐는 그 이제 프레임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저는 뭐 초반부터 사실 올해 초부터 미국은 계속 북한이 핵실험한다는 걸 계속 얘기해왔는데 북한은 핵실험이 준비가 돼 있었지만 사실 이 선거 겨냥해서 한다는 그런 징후는 거의 없었었거든요. 선거 두고 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북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일종의 미국 내부의 반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도 격적으로 또는 심지어 트럼프 같은 변화를 준 것이 미드텀 이겼다고 해서 가능할 것이냐. 그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다음에야 생각해 볼 수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성패는 상관없이 북한 문제는 그대로 갈 것이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중간선거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 시간이 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시차가. 그렇죠. 이게 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지난번에 대선 때 며칠 갔던 걸 기억하시죠? 네, 며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주에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가능한 빨리 해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사전투표 때부터 그리고 이미 이 공화당 쪽에서는 접전 지역에서 벌써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까지. 벌써요? 예. 그러니까 몇몇 주에서는 역시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우편 투표 지금 공화당에서 소송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런 게? 이게 이제 이기면 그때도 그랬거든요. 공화당 쪽에서 이기면 이게 쑥 들어갈 거고. 이기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면 이 부분은 계속 뭐 이제 물고 늘어지겠죠.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